지금 나 두고 나가겠다는 거야? 어머니, 제 엄마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친정엄마가 더 중요해? 30년 며느리, 친정엄마 장례식에 30분, 시어머니 병원 예약 2시간. 엄마, 딸이 못 가요. 딸이 며느리라서. 정미자 씨의 인생 사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새벽 5시가 되면 저는 자동으로 눈이 떠집니다. 알람도 필요 없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11월 새벽 공기가 발등을 시렸습니다. 부엌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환하게 켜졌습니다. 냉장고에서 어제 불린 쌀을 꺼냈습니다. 찬물에 손을 씻으니 손가락 끝이 저렸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쌀을 넣었습니다. 나무 주걱으로 저었습니다.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죽을 저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시집 온 지 30해가 되었습니다. 23세 이 집에 왔습니다. 그때 저는 어머니 죽 끓이는 법을 몰랐습니다. 밥도 서리게 했습니다. 된장찌개에 멸치 내장도 안 빼고 넣었습니다. 며느리가 이것도 모르고 시집을 왔어?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배웠습니다. 죽 끓이는 법, 김치 담그는 법, 빨래하는 법. 시어머니 마음에 들 때까지 했습니다. 어느새 30년이 흘렀습니다. 죽이 적당히 익었습니다. 불을 끄고 작은 그릇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록, 콜록. 요즘 시어머니 기침이 더 심해졌습니다. 어머니, 죽 드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양 냄새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불을 끌어안고 누워 계셨습니다. 뜨겁지 않지? 시켰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입니다. 습관처럼 괜찮다고 말하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죽그릇을 받쳐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윙 마이너스 윙 마이너스.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꺼내서 봤습니다. 화면에 엄마라고 떠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진동 소리가 멈췄습니다. 누구 전화야?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광고 전화인가 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죽을 다 드셨습니다. 그릇을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부엌 개수대에 그릇을 놓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 한 통. 엄마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신호가 갔습니다. 여보세요? 미자야? 네, 엄마. 아까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았어? 엄마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하게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죽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침부터 바쁘구나. 엄마는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아.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엄마 목소리에서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저 이번 주말에. 미자야, 전화 누구랑 해?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제가 지금 좀 바쁩니다.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끊을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더 말씀하시려는데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친정엄마와 통화할 때마다 이렇습니다. 짧게 끊습니다. 길게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르시면 바로 끊어야 합니다. 친정엄마는 혼자 사십니다.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빠네가 가끔 들르지만 엄마는 외로우실 겁니다. 저도 가고 싶습니다. 엄마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미자야, 오늘 김장하러 올 거라며? 시어머니가 나오시며 물으셨습니다. 네, 새댁이 10시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마당 좀 쓸어놓고 김장통도 꺼내놔야지. 알겠습니다. 점심은 뭐 해줄 거야? 새댁이 올 텐데 대충 하면 안 되지. 제육볶음 해드리겠습니다. 고기는 있어? 어제 사다 놨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고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겨울에는 뜨거운 물을 쓰고 싶지만 가스비가 아까워서 찬물로 합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는 지금 뭐 하고 계실까? 혼자 아침 드셨을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을 참았습니다. 30해 동안 저는 많이 참았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도 참았습니다. 울고 싶을 때도 참았습니다. 친정 가고 싶을 때도 참았습니다. 며느리는 참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시어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좋은 며느리라고 들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손등이 거칠어졌습니다.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낙엽을 쓸었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낙엽 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나왔습니다. 미자 씨, 벌써 일어났어요? 네, 일찍 일어났습니다. 매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또 괜찮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낙엽을 쓸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오전 7시 40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청소도 해야 했습니다. 점심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매일 똑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죽을 끓입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청소를 합니다. 밥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속에서 조금씩 지워져 갑니다. 윙 마이너스. 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오빠였습니다. 여보세요? 미자야, 나 오빠인데. 네, 오빠. 엄마 말이야. 오빠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되셨어요? 병원에서 연락 왔어. 상태가 안 좋대.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손에 든 빗자루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바로 가야 해요? 응. 빨리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가 위독하다고 했습니다. 빨리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새댁이 옵니다. 김장을 해야 합니다. 점심도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화를 끄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엄마가 위독하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빨리 와. 저는 부엌에서 빗자루를 놓고 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외출복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입던 검은색 점퍼였습니다. 급하게 팔을 끼웠습니다. 여보,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위독하대요. 지금 병원 가봐야 해요.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래, 그뿐이었습니다.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나는 오늘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남편이 시계를 봤습니다. 택시 타고 가. 돈 줄게.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 주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0년 부부인데 장모님이 위독한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려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자야.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이 시간에? 시어머니가 방문을 벌컥 열고 나오셨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가 위독하다고 해서. 위독하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놔두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제발. 엄마가 정말 위험하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어떡하고? 시어머니가 소파로 걸어오셨습니다. 다리를 절뚝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 거 모르세요? 요즘 기침도 심하고 어지럽기까지 한데. 어머니, 저 다녀와서 모실게요. 금방 다녀올게요. 금방이 얼마나 걸리는데? 시어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오늘 새댁도 온다며? 김장도 해야 하고. 점심 준비는 누가 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의 무게.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친정엄마가 더 중요해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나보다 친정이 더 급하다는 거잖아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난 30년을 떠올렸습니다. 친정엄마 생신날도 못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리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친정엄마 수술하실 때도 못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감기 걸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친정 아버지 제사날도 못 갔습니다. 집안일이 밀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단 한 번도 제대로 친정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짧게 끊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친정이야? 하시면 바로 끊었습니다. 돈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시댁돈을 친정에? 하시면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친정은 잠깐만 들렀습니다. 시댁에서 밥 먹고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30년, 1950일, 단 하루도 제 마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윙 마이너스. 정숙 언니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미자야. 언니 목소리가 급박했습니다. 왜 안 와? 엄마가 너 찾아. 계속 내 이름 부르고 계셔. 언니, 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자, 우리 막내 어디 갔냐고. 엄마가 그러고 계셔. 빨리 와. 지금. 시어머니가 제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숙 씨예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미자는 지금 못 가요. 집안일이 있어서. 네. 어머님, 지금 저희 엄마가 위독하다고. 언니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들렸습니다. 그건 안 됐네요. 하지만 우리 며느리는 저를 돌봐야 해요. 친정엄마보다 시어머니가 먼저니까. 어머님,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정숙 씨도 어머니 있으시잖아요. 정숙 씨가 모시면 되지. 왜 시집간 딸을 자꾸 부르세요? 딸각.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제발,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담배만 피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말 좀 해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말씀 좀 해줘요. 제발.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좀. 뭐, 너도 엄마보다 장모가 더 중요해?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나보다 저 여자 엄마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절대 제 편을 들지 않을 거라는 것을.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금만 참아.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기분 풀릴 때까지만. 조금만. 30년 동안 들어온 그 말. 조금만 참아.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이해해. 그 조금이 30년이 되었습니다. 신발끈을 풀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신발끈을 풀었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현관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외투를 벗었습니다.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만족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는 그래야지. 시어머니가 우선이야. 저는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개수대를 붙잡고 섰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엄마, 딸이 못 가요. 딸이 며느리라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고 계셨으니까요. 밥을 해야 했습니다. 미자야, 나 배고프다. 밥 줘. 시어머니가 부르셨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을 꺼냈습니다. 밥을 퍼서 상을 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왜 이렇게 덜렁대요? 시어머니가 짜증을 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밥상을 들고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오빠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받습니다.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을 드시고 계셨으니까요. 벨이 끊겼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끊어졌습니다. 3번, 4번, 5번. 오빠가 5번이나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라는 것을. 오후 2시 47분. 마침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시러 들어가신 후였습니다. 여보세요. 미자야. 오빠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방금 돌아가셨어. 세상이 멈췄습니다. 1시 30분에 내 이름 부르시다가 오빠, 미자, 우리 막내. 엄마가 끝까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깨실까봐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떨리게 30년 동안 해온 것처럼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오후 4시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새댁이 오고 있었습니다. 김장도 해야 했습니다. 냉장고에서 고기를 꺼냈습니다. 제육볶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칼로 고기를 썰었습니다. 눈물이 도마 위로 떨어졌습니다. 양파를 썰었습니다. 양파 때문에 우는 척했습니다. 고추장을 넣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지금 제육볶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로 사는 게 아니라 며느리로만 사는 인생. 밤 10시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새댁도 갔습니다. 김장도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남편도 잠들었습니다.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37통. 오빠, 언니, 친척들 모두 엄마 장례식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갈 수 없었습니다. 내일도 죽을 끓여야 하니까,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니까, 며느리니까.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친정엄마 장례식에도 못 가는 딸.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어제 거의 잠을 못 잤는데도 몸이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30년의 습관. 부엌으로 갔습니다.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주걱으로 죽을 저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엄마 장례식인데 손이 떨렸습니다. 주걱을 놓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 일어나신 건지 거실에 서 계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주걱을 주워서 씻었습니다. 오늘 몇 시에 장례식이라고 했어?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11시라고 했습니다. 11시? 그럼 지금 가면 되겠네. 잠깐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시는 건가? 2시간만 다녀오세요. 어머니,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그럼 장례식 다녀와도 될까요? 시어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당연히 가야지. 친정엄마 장례식인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빨리 다녀올. 그런데 말이야.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점심은 해놓고 가야겠지? 네. 나 혼자 여기 있을 건데 점심은 누가 해줘? 여보는 회사 가야 하고. 그럼 아침 드실 때 점심도 같이 준비해 드릴게요. 그리고 2시까지는 돌아와야 해. 2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2시 반에 병원 가야 하거든. 요즘 기침이 심해서 검사 받으러 가기로 했어. 어머니, 하지만 장례식 두어 시간이면 되잖아. 절하고 밥 먹고. 그거면 충분하지. 2시간. 엄마 마지막 가는 길을 2시간 만에 보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10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장례식장은 차로 1시간 반 거리였습니다. 서둘러야 했습니다. 2시까지 돌아와야 하니까 택시를 탔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빨리 가주세요. 기사님이 저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손님 급하세요? 네. 제 엄마. 말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택시가 빠르게 달렸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막혔습니다. 손님, 오늘 도로가 좀 막히네요. 사고가 났나 봐요.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요. 1시간은 더 걸릴 것 같은데요. 1시간 더. 핸드폰을 봤습니다. 10시 15분. 장례식은 11시. 도착하면 11시 반. 2시까지 돌아오려면 12시에 나와야 했습니다. 엄마 곁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은 고작 30분. 11시 40분 장례식장 도착. 뛰어들어갔습니다. 몇 호실이세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물었습니다. 김순애. 고인. 숨이 가빴습니다. 3층 5호입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3층.
5호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 엄마가 계셨습니다. 영정 사진 속 엄마는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딸이 왔어요. 영정 사진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어제 못 와서 진짜 미안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왔구나. 미자야. 옆에서 오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엄마가 어제 내 이름 계속 불렀어. 미자, 미자, 우리 막내 어디 갔냐고. 오빠도 울고 있었습니다. 나도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았어? 엄마가 널 기다렸는데. 오빠, 나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정숙 언니가 다가왔습니다. 미자야, 내가 왔어? 언니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언니, 어제 왜 안 왔어? 엄마가 얼마나 너 찾았는데. 언니 나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엄마 마지막 순간에 내가 없어서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데. 언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 시집 갔다고 엄마가 내 엄마 아니야? 30년 동안 한 번이라도 제대로 얼굴 보여줬어? 언니, 엄마 아프실 때도 안 왔잖아. 수술하실 때도, 생신 때도 항상 시댁 핑계 대면서. 언니 말이 하나하나 가슴에 박혔습니다.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2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엄마 얼굴도 제대로 못 봤는데. 하지만 2시까지 집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택시를 타려면 지금 나가야 했습니다. 오빠 나 먼저 가봐야 해. 뭐? 벌써? 오빠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렀는데 어딜 가? 시어머니가 병원 가신다고. 2시까지 오래. 미자야.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엄마 장례식장이야. 병원은 다음에 가면 되잖아. 언니 나도 알아. 하지만은 무슨. 넌 딸이야. 며느리 전에. 언니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자야, 정신 차려. 엄마가 돌아가셨어.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느리였습니다. 30년 동안 각인된 그 정체성을. 나간다. 저는 언니 손을 뿌리쳤습니다. 언니 미안해. 나 정말 가봐야 해. 엄마 영정 사진에 다시 한번 절했습니다. 엄마, 딸이 불효해서 정말 미안해요. 뛰어나갔습니다. 뒤에서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김미자, 너 지금 가면 나 정말 인연 끊을 거야. 멈춰섰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오빠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척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막내딸이야? 어제도 안 왔다며? 시어머니 때문이래. 애고 저러니까 시집살이가 힘들지. 손가락질 받는 며느리. 불효녀. 그게 저였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택시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언니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오빠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너 정말 이럴 거야? 엄마 장례식도 안 치르고 너 정말 사람이야? 오빠 미자야 돌아와. 제발. 엄마가 너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언니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너 우리 가족 아니야.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엄마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르고 돌아오는 딸. 집 도착 오후 2시 10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늦었잖아.
시어머니가 현관에 서 계셨습니다. 외출 준비를 마치고 계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도로가 막혀서. 그러게 내가 2시까지 오라고 했잖아. 병원 예약 시간 다 됐는데. 지금 바로 모시고 갈게요. 가방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가방은 나중에 정리하고. 빨리 가자. 네. 병원 대기실. 병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진료실에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엄마 장례식에서 30분밖에 못 있었습니다. 얼굴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17통, 문자 23개, 모두 친정에서 온 거였습니다. 마지막 문자를 읽었습니다. 언니 엄마 화장 끝났어. 넌 오지도 않았지만 엄마는 끝까지 너 기다렸어. 그것만은 알아둬.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화장? 엄마가 이미 병원 화장실 뛰어갔습니다. 화장실로 변기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으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딸이 못나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를 죽였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것처럼 물을 틀었습니다.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인가? 엄마 장례식도 못 치른 딸, 며느리로만 사는 여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6시.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 해줄 거야?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된장찌개 끓여드릴까요? 고기 없어? 아침에 쓰고 남은 게 있습니다. 그럼 그거 볶아. 네. 부엌에 섰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고기를 꺼냈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화장되는 순간에 저는 지금 저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부엌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자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시어머니가 부르셨습니다. 지금, 금방 할게요. 일어났습니다. 또 일어났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것처럼 밤 11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저녁 먹이고 설거지하고 시어머니 약 챙겨드리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벌써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지 않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딸로 살 수 없으면 나는 뭐예요? 며느리밖에 안 되는 사람. 그게 저예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베개가 젖었습니다. 옆에서 남편 코 고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죽고 싶다고. 하지만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죽을 끓여야 하니까.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 동안 저는 알았습니다. 열이 39도까지 올랐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미자야, 일어나서 밥 좀 해줘.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몸이, 에휴, 맨날 아프네. 그래도 밥은 해야지. 시어머니가 투덜거리며 나가셨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정집이었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밥을 하고 계셨습니다. 젊은 엄마였습니다. 엄마, 제가 불렀습니다.
엄마가 돌아보셨습니다. 웃고 계셨습니다. 미자야, 배고프지? 조금만 기다려. 금방 줄게.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안겼습니다. 왜? 우리 막내 왜 그래?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엄마 응, 알아. 엄마가 다 알아. 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함. 30년 만에 느끼는 엄마의 따뜻함. 엄마 미안해요. 장례식에도 못 가서, 엄마 마지막도 못 지켜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괜찮아, 미자야. 엄마가 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엄마는 다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엄마, 너 탓이 아니야. 절대로. 엄마가 제 뺨을 어루만지셨습니다. 미자야, 이제 그만 참아도 돼. 엄마. 하지만 나는 며느리인데, 며느리 전에 너는 사람이야. 내 딸이야.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엄마는 항상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시집 가서도 웃으며 살길 바랐지. 엄마 나 행복하지 않았어요. 알아. 엄마가 다 알아. 엄마 품이 따뜻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자야, 약속해줘.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남 눈치 보지 말고. 하지만 약속해. 엄마랑.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네, 엄마. 그래, 우리 딸.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엄마가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가지마. 미자야, 사랑해. 항상 사랑했어. 엄마, 눈을 떴습니다.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방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미자씨, 저예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정숙 언니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돼? 응. 언니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자야. 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가 그날 너무 심하게 말했어. 미안해. 언니, 나도 생각해봤어. 내가 왜 그랬는지.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도 힘들었겠지. 30년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 나 정말 엄마 보고 싶었어. 알아. 언니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다 알아. 넌 나쁜 딸이 아니야. 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넌 너무 참았어. 언니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자야, 내가 보기엔 넌 너무 참은 것 같아. 응. 30년 동안 내가 친정에 제대로 온 게 몇 번이야? 모르겠어. 10번도 안 돼.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못 왔잖아. 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수술할 때도 아플 때도 넌 항상 시댁 핑계 대면서 못 왔어. 언니, 나도 가고 싶었어. 알아. 하지만 미자야.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안 가서 미안한 줄이나 할까?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친정엄마 장례식 못 가게 한 게 미안하대? 남편은? 아니, 그렇지. 아무도 미안해하지 않아. 언니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넌 혼자 미안해하면서 살았어.
30년 동안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만 미안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냥 참으라고만 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미자야. 언니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더 이상 참지 마. 하지만 언니, 나는 며느리잖아. 며느리도 사람이야. 며느리라고 해서 내 인생을 다 버릴 순 없어. 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어. 미자한테 미안하대. 시집 보내서. 엄마가? 응. 마지막까지 내 걱정만 하셨어. 우리 막내 시집 가서 고생한다고. 친정도 못 오고 살아간다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는 알고 계셨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 언니, 약속해. 엄마랑 한 약속처럼 나랑도 약속해. 꿈속에서 엄마가 했던 말, 그리고 지금 언니가 하는 말, 똑같았습니다. 알았어, 언니. 정말? 응. 이제 그만 참을게. 언니가 돌아간 후, 언니가 가고 나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30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걸까요? 며느리로 사는 게 아니라 나로 사는 것. 그게 가능할까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엄마 사진을 봤습니다. 엄마, 나 용기 내볼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저. 미자야, 내일 병원 또 가야 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왜? 저 내일 친정에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 시어머니가 눈을 부릅뜨셨습니다. 친정에? 왜? 엄마 49제가 있습니다. 가봐야 할 것 같아서요. 49제? 그런 거 안 가도 되잖아. 장례식도 갔는데. 장례식에 30분밖에 못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제대로 된 인사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엔 가보겠습니다. 안 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아픈데 어떻게 혼자 있어? 어머니, 하루만. 하루도 안 돼. 며느리가 시어머니 냅두고 친정 가는 법이 어딨어?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입니다. 시어머니가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저도 딸입니다. 엄마를 잃은 딸입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30년 동안 참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지금 뭐라는 거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을 키워준 게 누군데 감히 나한테. 어머니, 이번엔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뭐? 시어머니가 남편을 봤습니다. 너까지 왜 그래? 미자 말이 맞아요.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가봐야죠.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편을 드는 것이. 여보, 저도 놀라서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참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여보, 다녀와. 내가 엄마 모실게.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해준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짐을 쌌습니다. 검은색 옷을 챙겼습니다. 엄마 사진도 넣었습니다.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 계셨습니다.
문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현관까지 따라왔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응, 고마워. 미자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내 편이 되어줄게. 고마워. 남편을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길,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진을 봤습니다. 엄마, 나 이제 조금씩 바뀔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나로 살아볼게.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5년 후 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저는 낙골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국화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두 곳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엄마와 시어머니. 먼저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3층 왼쪽 벽면. 시어머니 사진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84세. 꽃을 놓았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울었을 겁니다. 죄책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괜찮습니다. 시어머니 사진을 봤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우셨겠죠. 이해했습니다. 5년이 지나서야 시어머니도 외로웠을 거라는 것을, 며느리가 떠날까봐 두려웠을 거라는 것을.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부족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30년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저를 키워주셔서. 진심이었습니다. 원망도 있었지만 감사함도 있었습니다. 엄마에게로. 2층 오른쪽 벽면. 엄마 사진이 있었습니다. 5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꽃을 놓았습니다. 엄마, 목이 메었습니다. 이제서야 왔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절을 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5년 동안 많이 변했어요. 손등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머리에도 흰머리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엄마, 제가 요즘은요. 엄마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제가 하고 싶은 거 해요. 5년 전 그날 이후로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친정에 자주 갑니다. 오빠네, 언니네 자주 놀러 갑니다. 명절에도 친정에 먼저 갑니다. 시댁은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서예를 배웁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시어머니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친구들을 만납니다. 30년 만에 학교 친구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미자야, 너 완전 달라졌다.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어. 예전엔 항상 우울해 보였는데. 맞습니다. 저도 느낍니다. 제가 달라졌다는 것을. 네 번째, 남편과의 관계. 남편도 변했습니다. 요즘은 설거지도 도와줍니다. 청소도 같이 합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남편이 물어봅니다. 나 피곤한데 오늘은 배달시켜 먹을까? 그래, 좋아.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아직도 가끔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나아진 건 아닙니다. 가끔 밤에 울 때가 있습니다. 엄마 생각이 나서, 엄마 장례식에 제대로 못 갔던 그날이 떠올라서 가끔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좀 더 강했더라면, 그때 좀 더 용기를 냈더라면, 가끔 죄책감이 듭니다. 시어머니한테 잘 못해드린 것 같아서, 엄마한테 불효한 딸이었던 것 같아서, 하지만요, 엄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는 저를 용서했어요. 이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자책하지 않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 이모. 돌아봤습니다. 조카 준호였습니다. 오빠 아들입니다. 준호야 왔어? 네, 이모. 저도 할머니 뵈러 왔어요. 준호가 다가와 절을 했습니다. 이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너는? 저 이번에 취직했어요. 어머, 축하해. 우리는 할머니 엄마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 취직했어요. 기뻐하시죠? 준호가 엄마 사진에 말했습니다. 이모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력서 쓸 때도, 면접 준비할 때도. 그랬지. 할머니, 우리 이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준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모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어른 되고 나서야 알았어요. 준호야, 할머니, 이모 용서해 주세요. 이모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조카가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납골당을 나왔습니다. 밖은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준호와 함께 걸었습니다. 이모, 저기 카페 갈까요? 응, 좋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아메리카노. 제가 좋아하는 커피. 예전에는 이것조차 마음대로 못 마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커피는 돈 낭비라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가 번 돈으로 제가 마시고 싶은 커피를 삽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삽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왔어? 남편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잘 다녀왔어? 응. 힘들었지? 아니, 괜찮아.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많지 않았습니다. 내일 장 봐야겠네. 예전 같으면 바로 장을 보러 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여보, 오늘 저녁 배달시켜 먹을까? 그래, 좋아. 뭐 먹고 싶어? 치킨. 알았어. 내가 주문할게. 남편이 일어나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녁 시간에 쉬고 있었습니다. 치킨이 왔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먹었습니다. 맛있다. 그러게. TV를 봤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여보, 제가 말했습니다. 응? 고마워. 뭐가? 그냥, 다. 남편이 웃었습니다. 나도 고마워. 그동안 고생했어. 30년 만에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고생했어라는 말을.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일기를 썼습니다. 5년 전부터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오늘 엄마와 어머니를 찾아갔다.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예전처럼 자책하지는 않는다. 나도 최선을 다했다. 준호를 만났다. 취직했다고 한다. 기쁘다. 저녁은 남편과 치킨을 먹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나로 살고 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밝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7시, 예전에는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7시에 일어납니다. 2시간을 더 잡니다. 저를 위한 2시간입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정숙 언니한테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언니 미자야,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 올래? 오빠네도 온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 응, 갈게. 뭐 가져갈까? 언니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 너만 와. 나 알았어. 사랑해, 언니. 언니 나도 사랑해, 동생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오늘 뭐 할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전에 서예 학원 가고 오후에는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그래, 좋겠다. 저녁은 집에서 먹을게. 내가 해줄게. 고마워. 남편이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화합니다. 30년 동안 못했던 대화를. 현관으로 갔습니다.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 주름은 늘었지만 표정은 밝아졌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살아있는 눈빛. 그래, 나는 살아있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로 살아.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밖은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하늘이 높았습니다.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나 이제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엄마가 보내준 바람 같았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눈으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친정엄마의 장례식에 못 간 이유. 그것은 며느리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딸로도 살고 며느리로도 살고 아내로도 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로 삽니다. 늦었습니다. 50대가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나를 위한 인생을. 엄마, 어머니 모두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저를 용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주인공인 인생을 살겠습니다.